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멘델의 유전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완두콩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 실험 중에서 먼저 한 쌍의 대립 형질에 대한 완두콩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델이 콩을 준비합니다. 완두콩을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완두콩을 준비를 하냐면은 순종의 둥근 완두콩을 준비를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주름진 완두콩을 준비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순종의 주름진 완두콩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교배를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둥그런 놈하고 주름진 거를 교배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교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짝대기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손이 이제 무진장 많이 태어나겠죠, 그쵸? 자손이 무진장 많이 태어나는데 여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 어떻다? 다 둥근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예, 둥근 것들만 무진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동그란 것들만. 신기하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둥근 거, 주름진 거 섞어서 이제 교배를 했는데, 아니 여기서 이제 주름진 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거의 다 이제 이제 둥근 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 좀 있죠, 그렇죠? 신기한 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했냐면은 이제 태어난 이 둥근 이 완두콩끼리 얘네를 또 이제 교배를 한번 시켜봅니다. 얘네를 또 교배를 시켜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자손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제 수백 수천 개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비율상 여기서는요,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온다.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와요. 근데 그 비율이 둥근 게 한 3개 정도 나온다면은 주름진 게 이제 하나꼴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이제 한 3대1 정도로 둥근 건데 주름진 게 이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써볼 수가 있냐면은 앞서 배웠던 유전 용어를 좀 사용할 거예요. 먼저 순종의 둥근 완두입니다. 그러면은 둥근 유전자는 우리가 라지아를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립 유전자를 이제 똑같이 이제 표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둥근 완두는요, 우리가 라지알 요렇게 이제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은 요렇게 이제 염색체가 있고 같은 라인에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형이 라지알로 똑같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주름진 완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주름진 완두도 얘는 주름진 거니까 스몰 r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몰 r 요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어떤 거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예, 요렇게 스몰 r 요렇게 이제 떠올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해서 태어난 요 놈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놈을 이제 자손인데 잡종 1대라고 불러요. 잡종 1대. 얘는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버이라고 부른다면은 여기서부터 태어난 요놈을 잡종 1대라고 불러요. 또 왜 잡종이라고 부르냐면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든다면은 자신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물려줄 거 아닙니까? 자손한테,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반띵에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뭐밖에 없습니까? 라지알밖에 없겠죠. 감수분열 결과 얘네 둘 중 안에 하나만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가 둘 다 라지알이니까 라지알밖에 줄 수가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자손한테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r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라지알과 스몰 r을 물려받은 이 놈은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잡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잡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태어나는 놈들은 다 라지알 스몰 r 이렇게 하나씩 물려받으니까 다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얘네들은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지알 스몰 r을 갖는 요 잡종을 갖다가 우리가 또 교배를 시켜요. 교배를 시켰을 때 또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생깁니다. 두 가지죠. 얘네 다시 이미지로는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라지알, 여기에 스몰 r 요렇게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은 있는데 라지알, 스몰 r 요렇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를 갖다가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손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얘는 자손한테 생식세포를 라지 R 또는 스몰 R만 줄 수가 있죠. 얘도 라지 R 또는 스몰 R만 줄 수가 있죠. 둘 중 안에 하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일단은 요거 하나 택하고 요거 하나 택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라지 R이 될 수가 있고요. 라지 R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번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또 된 놈이 하나 태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R 얘하고 이번에는 스몰 R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몰 R, 라지 R 이렇게 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스몰 R, 라지 R 이렇게 이제 되긴 하는데 보통 라지 R을 앞에다가 먼저 씁니다.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몰 R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죠. 얘하고 택하게 되면은 스몰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자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뭐 요거는 제가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렸고 뭐 요런 게 있으면은 교배를 시킬 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하나 연결시켜서 라지 R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연결시켜서 라지 R, 스몰 R 이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시켜서 라지 R, 스몰 R 하나 더 쓰시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하나 더 연결하셔서 스몰 R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잡종 1대라고 했고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종 2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잡종 1대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 둥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다 둥글다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둥근 그 이유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아빠한테는 둥근 유전자 받고 그리고 엄마라고 칩시다. 엄마한테는 뭐 주름진 거를 물려받았어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둥근 유전자도 갖고 있고 주름진 유전자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어때요? 표현형이 둥글죠. 맞나요? 표현형이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라 이제 멘델이 드러나는 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드러나는 거를 우성이라고 불렀고요. 드러나지 않는 거를 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성이라는 것과 열성 유전자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우성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성만 나타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잡종 1대는 무조건 둥근 유전자가 있어요. 우성인 둥근 유전자가 무조건 하나씩은 딸려오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조건 다 싸그리 다 둥근 완두콩만 나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 또 얘네들끼리 이제 교배를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도 라지 R을 이제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둥글고 얘도 라지 R 적어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둥글고 얘도 둥글고 그런데 얘는 라지 R이 없잖아요.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네요. 스몰 R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주름진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비를 물어보게 되냐면요. 표현형의 비를 물어봅니다. 표현형의 비.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둥글고요. 얘 하나만 주름져요. 그래서 이제 표현형의 비를 물어보면은 둥근 거 대 주름진 게 3대 1이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다가 유전자형의 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전자형은 말 그대로 이제 유전자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라지 R만 있는 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섞여 있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스몰 R만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의 비를 물어본다면 1대 2대 1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 파트에서 관건은 사실은 이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유전자형을 가진 놈들이 태어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가수분이니 타가수분이니 이런 얘기를 더 하셔야 되는데 먼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요 서로 다른 꽃의 피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타가수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태어난 자손들끼리 자기들끼리 교배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가수분. 요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자가수분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뭐 암술 수술이 있으면은 이게 꽃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꽃가루가 나와가지고 꽃가루 나온 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가 수분을. 그래서 사실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완두콩 이제 서로 다른 완두콩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냥 꽃 한 송이에서 이제 스스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기로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잡종 1대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4개 뽑아가지고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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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나 뽑아서 위에까지 좀 매칭을 좀 하면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 해도 그림이 표현이 돼요. 요렇게 해도 이제 그림이 표현됩니다.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지가 혼자서 하는 거니까. 자가수분을. 그래서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무방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려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우에서 이제 짝꿍 짓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표현해도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고 이렇게 교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놈들이 태어나는지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멘델이 여기서 말한 이제 주요한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열의 원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열의 원리.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유전자형은요. 유전자들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대립을 하게 되고 나타나는 것이 우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이제 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우열의 원리라고 부른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둘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갖고 있는데 둘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우성이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예, 이렇게 1번 했을 때 여기에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서서 생식세포 분열 배웠지만 얘네들이 이제 간기 과정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을 연속으로 이제 2번을 하게 돼요. 감수일 분열 이렇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딸세포들이 생겨요. 즉 생식세포가 생기는데 경우의 수는 이런 거라는 거죠. 복제하는 과정을 좀 한번 그려보면요. 복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라지알이 똑같은 거 복제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스몰알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몇 개로 나뉘어져요? 4개로 나뉘어지죠. 예, 4개로 나뉘어지죠. 4개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염색 둔체 분리되고 그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결과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라지알을 가진 놈이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떨어져 나와서 라지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스몰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몰알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부모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라지알과 스몰알이 떨어져서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니까 요래 해서 다양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렇게 된 게 이제 짝꿍이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할 때 우리가 이제 더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4개까지 안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요렇게 라지알짜리 요런 놈 하나 나올 수 있고 또는 스몰알짜리 요런 놈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류가 2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은 상동염색체에서 이제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아니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까지 배워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멘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몰랐습니다. 예, 이런 거를 잘 몰랐습니다. 유전학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뭔가 이제 유전에 관련된 그러한 물질이 분리돼서 들어가야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안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실험 데이터만 보고도요. 뭐 주름진개 이게 둥근 애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주름진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뭔가 할아버지서부터 물려온 게 전달돼서 뭔가 여기서 다시 발현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뭔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된다. 감수 분열을 거쳐서 분리가 된다라는 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가 뭐 굉장히 중요한 예시고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어거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몇 번 해보면은 금방 익숙하게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하시고 우려연리 그리고 분리의 법칙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